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거래대금의 상승률 변화가 시장에서 많은 걸 얘기해주죠. 거래대금이 많은 것보다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변했다는 게 주식에 좋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 너무 높거나 그렇지 있지 않고 월봉 중간쯤에 적당한 위치에 있는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주 챙겨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KTH, 우리조명, 심팩, 일비스 이렇게 네 종목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 성상개미TV는 절대로 따로 유료 디링방 운영하지 않아요.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모든 정보는 무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KTH인데요. 직전 대금이 36억 1,7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2,200억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근데 이제 이 KTH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반 관련, 쿠팡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쿠팡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동방이 상한가를 갔어요. 원체 강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잠깐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거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고, 월봉에서도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무서운 동방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KTH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KTH 같은 경우는 벌써 저번 달에 이렇게 한번 그 쿠팡 관련해서 움직인 적이 있어요. 이게 KTH의 월봉 차트인데, 자, 이렇게 움직인 종목 중에서 이 변곡점,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 5개월선, 편하게 그냥 5개월 동안의 그 평균 가격인 5개월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가 되는데, 이게 뚝 하락을 하면서 이쪽에 일종의 매물대가 생기겠죠. 미처 못 나오신 분들이라거나 이제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딱 꺾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즉, 여기에 매물대 소화가 완벽히 끝나야 이 친구가 가는 건데, 여기에 매물대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년도 2월 달에도 올라가다 실패. 그리고 코로나 때 무너지고 다시 돌아나갔는데, 자, 이렇게 21년도 1월 달에 최고의 변곡점인 15년도 5월 달에 변곡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차트로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잘 그려놓고 돌아나가는 전형적인 장기 종목에 딱 맞는 좋은 주식이죠. 자, 이 주식이 1월 달에 급상승을 했다가 역시 쿠팡 관련해서 급상승을 했다가 긴 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는데 바로 120개월 선에서 딱 멈췄어요. 자, 이 친구는 120개월 선만 이탈 안 하면 되겠죠. 자, 멈췄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변곡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러 가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가지고 주봉으로 오시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은 절대 5주선 이탈하지 않는데 단 한 번도 5주선 이탈한 적이 없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5선을 딱 딛고 돌아나가는 아주 이쁜 모습을 보였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동방처럼 이렇게 그때 급상승이 있었는데 동방은 이렇게 기관총을 거치고 상 날아갔고요. 이 친구 아직 못 날아갈 입장이죠. 그 아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월봉의 이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이때 이 생긴 1월 13일의 음봉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엄청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거죠.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쭉 당겨서 전체를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일봉에서는 잘 안 보여요. 페이지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봅니다. 가장 큰 흐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소화하러 갈 건데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일봉에서도 저 월봉과 마찬가지로 5일 이동 평균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뚝 올라가다 떨어진 이 변곡점의 가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단타 단기 스윙 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야 이 밑에서 충분히 사놓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즐기시면서 편할 때 나오면 되지만 지금 다시 신규로 진입하거나 이 종목을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일간의 이동평균선의 변곡점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게 빨갛게 긋고 이 친구가 만약에 하루 이틀 밀려서 이 변곡점 근처까지 온다면 딱 왔을 때 다시 딛고 돌아 나가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곡점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자리를 2월 4일도 못 들어줬고 결국 2월 6일, 5일도 못 들어줬죠. 그만큼 이 변곡점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오늘 강한 거래대금, 거래량을 싣고서 뚫었습니다. 뚫었으니까 물론 뭐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러면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내 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서 벌써 출발해서 쫓아가는 수익을 살면 고점에 물리게 되고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날라가면 내비두고 이게 슬쩍 올라간 찍겠다가 이 새로운 지선을 딛고 다시 돌아 나가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절 지나고 이 근처, 즉 병곡점 근처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KTH는 전체적으로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자, 다음은 우리 조명인데요. 우리 조명이 9억 6,100만 원 이 정도의 직전 대금을 갖고 있었는데 자, 오늘 거래 대금이 312억 3천만 원 이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다는 건 이 종목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죠. 자, 저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월봉에 이렇게 높은 데 터진 게 아니죠. 높은 게 안 터진 게 아니고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인 이 쓰리바닥을 잘 그려놓고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단 한 번도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이 5개월 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즉 추세를 엄청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5개월 선 이탈하지 않는 일단 손절의 의미, 익절의 의미는 없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그 중기 추세, 즉 5주선을 이탈하자면 일단 중기 조정이 안 들어오는데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1월 8일 날 이 돌파해 놓은 이후로 종가상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고 이번 주도 3거래일밖에 안 됐는데도 잘 지켜줬죠. 자, 일봉에서 저런 거래 대금이 말해주듯이 이렇게 1월 22일 한번 급상승이 있었는데 26% 이날 14%까지 갔다 가격 조정과 기간 중에 짧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황금일선인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 드디어 오늘 빵 터졌습니다. 한 20%까지 갔다 떨어졌는데 사실 괜찮아요. 자, 이 친구가 결국 못 들은 자리가 전고점이죠. 이렇게 보면 전고점이고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강력한 매물대들, 즉 월봉이 중요한 변곡점을 기준으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지금 맞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면 저 변곡점까지 가겠죠. 그래서 우리 조명이 가야 할 수 있는 변곡점의 가격이 3,900원이기 때문에 이 3,900원의 가격은 오늘의 상한가보다도 높아요. 도전해 볼 만한 이 마진폭, 즉 먹을 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은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저런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해서 바로 다음날 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거래 대금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관중에 넣는 것 뿐이고 이 친구가 첫 번째로 뚫어야 될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이 자리에요. 이 친구 이 자리 오늘 뚫어놨어요. 자, 뚫어놨기 때문에 다음날 이 자리를 안착해서 돌아 나가게 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나 밑으로 안 내려갈래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딛고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있고 뚫었다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틀 정도냐 3일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다시 21선을 찍어준 다음 땡큐 하고 매수하시면 돼요. 깨면 손절. 왜 중요하냐면 손절이 주식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도 언제든지 5선 깨고 내려올 수 있고 황금에선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조명이 오늘 급등한 이유는 이 친구의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선반영됐다는 개념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항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이틀 정도 밀려서 이 황금일선까지 딛고 돌아 나가면 새로운 좋은 자리가 되고 거꾸로 급등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에 급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찍고 돌아 나갈 때 하루 이틀 밀렸다가 기다렸다가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확 날아가면 내비두세요.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빠이빠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높게 사시면 물론 높게 사도 또 상한가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고 대체적으로 물리게 되니까 그냥 내비두셨다가 혹시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면 그때 매수하시고 기회를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팩입니다. 보통 직전 거래대금이 9억이었었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260억이 늘어났어요. 굉장한 거래대금의 변화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음,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5개월 선을 딱 돌파 안착한 이후에 3달, 2달 동안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떨어져야 될 그 위치가 바로 월봉 60개월 선이죠. 항상 이 종목들이 상승하다 떨어질 때는 저 60개월 선을 맞고 잘 떨어지는데 저 60개월 선을 돌파 안착하고 새로운 파워풀한 모습이 보여요. 일단 60개월 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슈팅이 60개월 선까지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봉에서 보시면 이 5주선을 한 번도 종가상이 이탈한 적이 없죠. 저번 주에 얘기가 있었지만 종가 위를 뚫어놨고요. 오늘도 5주선 그쪽까지 왔다가 그냥 슈팅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월봉에서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이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종의 매물대가 되죠. 19년도 10월달에 속한 2주에 딱 5주선이 5주 동안의 평균 가격 이때 갔다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바람에 매물대가 쌓이게 됐는데 지금 이 매물대 맞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는 일봉에서 뚜렷이 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압도적으로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관해서 약간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일봉에서 높아 보이지만 현저가의 위치는 항상 월봉에서 판단을 하고 추세는 주봉에서 보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오늘 거의 24% 갔다 이게 쭉 밀렸기 때문에 물론 이 친구가 다음날 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까 금방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며칠 동안 떨어져서 5일선을 잘 지지해 준다든가 5일선 이탈하면서 11선과 5일선 사이에 십자도지 또는 그 영망치처럼 이렇게 반전형 캔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반전형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정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거래대금 거래 변화가 생겼다 해서 마냥 주구장창 날아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오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조정이 올 때 바로 이 5일선을 잘 지켜준다든가 또는 5개월선을 이 11선까지 잘 지켜주고 특히 이날 2월 5일 날 이 갭을 띄워놓고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갭을 띄우기 전에 저가인 이 가격대까지 올 수가 있어요. 즉, 이 가격이 되겠죠. 그럼 이 가격은 이제 이 5일선과 11선 사이에 지금 5일 동안 평가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밀렸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근처에서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딱 잡고 주식은 계획을 잡고 하는 거죠. 이게 난 이 가격에 사서 이걸 깨면 팔겠다. 그래서 칼같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어쨌건 이 가격으로 밀려서 이 자리까지 온다든가 아니면 5일선, 최소한 5일선 딛고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떨어지면서 5일선 딛고 다음날 잘 보고 있는데 5일선 딛고 돌아 나간다. 바로 그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일이나 명절이 끝나고 다음 주를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갈 때 쫓아서 사지 마시고 시초가에 붙으면 꼬리 달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들 좋은 자리가 오면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항상 급하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심팩은 어쨌거나 월봉에서 제일 낮은 부분에 있고요. 거래대금 터진 종목 중에 항상 월봉에서 이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 주목해야 돼요. 주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잔잔하던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월봉에서도 잔잔하던 종목이 뭔가 거래대금이 실려 들어온다는 것.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서 실려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이 심팩은 추후에 조금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비스입니다. 일비스는 20억대에서 400억대까지 폭발적으로 그 거래대금이 늘어났죠.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났는데 일비스의 차트를 보시면 자, 월봉에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심백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이제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최초의 5개월선은 11월 달에 뚫었어요. 그러고서 11월 달에 뚫고서 이렇게 5개월선 돌파 안착해주고 쭉 타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60개월선에 대한 위협이 있죠. 항상 주식들이 첫 번째 저항선 맞을 때 60개월선을 잘 맞아요. 거기 60개월선쯤에 강력한 매물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60개월 선이라는 게 길죠. 기간은 5개월 선은 말 그대로
5개월 동안의 종가의 이 평균을 5로 나눈 거니까 60개월에서는 60개월간의 평균 가격이 되겠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종가상 단 한 번도 우선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중기 추세 조정이 되는 우선 이탈한 적이 없고 종가상은 다 갖다 놨어요. 이번 주에 우선 딱 딛고 돌아 나가는 좋은 모습 속에 있죠. 그만큼 주봉에서 5주선의 의미는 꽤 커요. 자, 일비스는 이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죠. 자, 오늘 중요한 변곡점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격이 주식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선이 딱 꺾이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 생기게 되는데 이 변곡점이 일비스는 1월 25일 날 생겼어요. 그래서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생겼는데 이 자리가 바로 중요한 이 매물대 돌파 자리가 되죠. 자, 돌파했으니까 안착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1월 15일 날 이 자리를 안착하고 돌아 나가면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때처럼 되는 거죠. 이때 변곡점이 있었는데 12월 22일에 생긴 이 변곡점을 이 지지선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1월 7일 날 돌파했는데 1월 11일 날 고점이 날아갔다가 안착해줬고 다음날 안착해줬고 또 날아가고 그때부터 계속 날아갔죠. 자,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날아갈 때 딱 올라가 붙잡아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자, 물론 결론적으로 올라갔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의 해석법은 이 상황에선 일인 거죠. 이 변곡점을 뚫어놨으니까 이 자리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상황이었어도 설명은 똑같았을 거예요. 높이 올라가 쫓아가 사지 말고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꾸면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꼬리를 딱 잡고 뚝 떨어졌죠. 여기서 엄청 고점에 물린 거죠. 근데 기다리니까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 주고 이 자리를 결국 이렇게 지지선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크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제 1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올 건데 이 친구가 물론 그 다음날 또 여기 위에서 출발해서 그냥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내비두고 빠이빠이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어 온다든가 아니면 월요일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다는 건 시장의 중심에 사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주식을 높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야 손절폭도 작고 또 계획이라는 게 쓰죠. 따라서 일비스 같은 경우에 전적인 판단을 해보면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바닥에서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거래대금이 빵 터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주봉에서 5주선이 올라가 있을 때 5주선까지 찍으러 오려면 이 친구가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또는 거꾸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상승을 하게 돼도 죄송합니다. 깍둑질이 나서 이 변곡점 근처까지 오게 되는 조정권이 왔을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면 관종에 넣긴 하는데 일단 관종 저 멀리 치워놔요. 왜냐하면 순간 저도 사람이라 급등하면 쫓아가 사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어서 그리고 방제 저쪽 끝에 구석에 내비뒀다가 한 하루 이틀 뒤에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음봉으로 이쁘게 떨어져 있거나 또는 좋은 자리 잘 지키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상 거래대금에 큰 변화가 있던 종목을 알아봤고요. 그 중에 이제 다 뽑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좀 쓸만한 것들 중에서 뽑았고, 매일 이렇게 좋은 그 종목들, 거래량의 변화가 생긴 좋은 종목들을 꾸준히 업로드 할 생각이니까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사랑 바랄게요. 벌써 세 번째 정도 올렸는데, 이틀 전에 올린 SM 라이프 디자인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렸어요. 2월 8일 날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겼다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자, 이날이 이제 거래대금이 직전 대금, 이 직전의 거래대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들었죠. 찍었는데, 제가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고, 기다리면 좋은 자리 준다고 그랬어요. 5일선 근처 같은 거. 딱 다음날 줬죠. 그래 놓고 오늘 슈팅했습니다. 얼추 23%.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시고 거래대금 변화가 있는 것은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밀렸을 때 또는 좋은 자리 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